하락론자들도 상승론을 펼 정도의 시기가 되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시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린분들 명심하세요. 빨리 팔고 안으로 오셔야 돼요. 빨리 팔고. 지난번은 저쪽에 강남에서 시그니얼 타워에서 했으면 이번은 이제 강북을 봐야 되니까 남산 타워를 왔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멀리 보시면 이제 한남 재개발 구역이 보입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이제 그 용산 한강변으로 유명한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이 뒤쪽으로 이제 용산의 뭐 전쟁공원 쪽으로 해서 이제 보이게 되고, 이제 이쪽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깨끗해질 거라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저 멀리 언덕에 있지만 절대 욕을 들어먹지 않는 한남더이라고 나인원 한남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세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워낙 상품성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언덕에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역 자체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이 송파한테 지금 계속 가격적으로 밀리는 이유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넓지만 전혀 개발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 한강 일선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이쪽에 한강을 접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이 다 개발이 되고 나서 이 배우지까지 전체 깨끗해지게 되면 남쪽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균질한 지역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강남 접근성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강남하고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언제 용산이 송파보다 좋아질 거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거는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송파는 잠실주공이랑 그 다음에 장미 아파트만 좋아지면 되는 건데 이 규모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남은 저 앞에 있는 용산 쪽하고 같이 이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조금 장투를 하실 수 있고 나는 기다려도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이 지역을 내려다 보시면 한강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얼마나 큰 규모로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와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공원들 자체가 주는 아파트 가격에 주는 효과는 나중에 저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서울숲 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남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호재에 미리 이렇게 공원들이 조성이 돼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곳들이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이것들은 실제로 재개발 지역들이 개발이 되고 나서 좋아질 요소들이기 때문에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쪽으로 가보실까요? 한남동을 넘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성동구 쪽으로 넘어가는데 옥수랑 금호 쪽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 저 산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하긴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이시는 것처럼 한눈에 한강뷰를 바로 볼 수 있는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경사도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조망의 가치랑 입지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되지 뭐 마추픽추다, 뭐 마을버스를 안에서 탄다, 뭐 출퇴근이 어렵다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출산율도 떨어지고 뭐 가족 구성을 할 수 있는 결혼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이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뭐 출산율이랑 결혼율이 올라갔는데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하는 인구나 출산하는 인구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것은 명백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뭐 젊은 친구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가치의 1번은 한강 접근성과 조망권인데 제가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도 봤던 게 아침에 장대비가 내리고 있는데 네. 잠실 쪽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비를 맞으면서도 젊은이들이 씩씩하게 뛰어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이제 뭐 20대 30대들은 자기 삶의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언덕이긴 하지만 지금 성동구 쪽 언덕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쪽에 있는 한남 재개발이 깨끗하게 되고 이 언덕 산세를 넘어서 한 방에 저쪽 동네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생활권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강벨트를 따라서 동네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호재가 있는 성동구 주변이나 또 아니면 한남 쪽에 들어가실 수 있는 개발 호재에 대해서 들어가시면 좋은데 여기서 단 주의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지금 한남동 재개발에 물려있는 그런 그 투자 물건들의 가치 자체가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근데 일부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오는 분들이 뭐 1억으로 뭐 2억으로 소액 빌라를 투자해서 미래 몇십억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주의하신다고 한다면 이쪽에 투자를 하시는 거 상당히 유망한 투자인데요. 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분간 송파를 뛰어넘긴 어렵다. 왜냐하면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남동 쪽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멀리 시간을 내다보고 미래 가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승자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돼요. 이쪽이 이제 성동구 뒤편 쪽으로 응봉하고 대림 쪽인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빼곡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보이는 지역들 중에서 좋아질 곳들도 빈틈을 찾아보고 보시면 좋아지겠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저쪽이에요. 아까 숲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 멀리 아서포랑 아크로포레랑 트리마제가 보이는데 저 기축 3개를 제외하고는 주변 단지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왜 쟤네들은 비쌀까요? 이유가 간단해요. 앉아서 숲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 저렇게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한강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고 저 다리를 타고 강남과 광북을 편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미 성동구는 기축 자체가 랜드마크가 돼버렸고 저것들이 가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미리 정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 지역을 투자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저 멀리를 한번 봐주셔야 되는데요. 트리마제 옆으로 나 있는 쭉 보이는 아직 정비가 안 된 지역들이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이제 성수 전략지구 이제 개발하고 있는 1, 2, 3, 4인데요. 자, 저쪽이 쭉 개발이 되면 마주 보는 곳이 어디냐면 저 멀리 있는 곳들이 압구정 현대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제가 원래 뭐 뛰어넘는다, 뭐 제2의 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안 좋아하는데 압구정 현대 라인을 끼고 있는 저 라인과 성수 전략지구가 같이 마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한강을 끼고 전 지역이 다 깨끗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안 선호할까요? 100% 선호하죠. 그리고 저쪽 자체가 이미 좋은 아파트 브랜드들로 들어설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건 너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서 도보로 바로 어디를 접근할 수 있냐면 숲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숲도 누릴 수 있고 친수 공간도 있고 교통도 편리한데 전체적으로 깨끗해진다?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저기와 마주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한남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들이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면 많이 좋아질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수 이제 전략지구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면 마포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마포가 성동보다 가격 슈팅이 나오는 이유는 마포가 이미 많이 깨끗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장단 그리고 제 말에 옳고 그름을 따지시고 싶은 분들은 위에서 이제 지역이 얼마나 커지느냐를 보시면 좋은데 지금 마포도 예전엔 언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좋아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싹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동구의 가치는 지금 언덕에 조금 묻혀있긴 하지만 한남 재개발이 끝나고 지역의 균질성이 옆까지 넘어온 다음에 이 호재가 서울숲을 타고 저쪽 멀리 보이는 성수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루트들이 나오게 되면 그 가치가 실로 무한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마포에 집을 사지 못해서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 분들은 네. 성동구에 있는 언덕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곳들에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으로 많은 것들을 증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아파트들이 몇 개 있죠. 뭐 서울숲 부르지오나 뭐 금호두산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입지 자체나 상품도도 좋고 뭐 그런 생활의 불편함만 조금만 감내하시면 얼마든지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나는 지금 당장에 살기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뭐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금호동 쪽에 이제 재개발 지역들이 있어요. 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단지들이 지금 이제 응봉동하고 막 이렇게 맞물려 있는 곳인데요. 이제 저쪽도 지금 투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행정구역상 성동구라는 이유로.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산을 기점으로 생활권이 많이 나뉘어져 있고 언덕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와보고 직접 위아래에서 내려다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행정구역만 보셨을 때 또 그쪽만 보이기 때문에 편협하게 지역을 보실 수 있어서 위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쪽은 종로 쪽 상업지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 대해서 뭐 투자하는 것들은 뭐 저는 사실 뭐 별로 좋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상업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출퇴근하기 편할까 안 편할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거리상으로 별로 안 멀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출퇴근할 때 여기서 저쪽, 여기서 저쪽까지에 대해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거리고 이런 곳에 근무하는 대기업 종사자들이 실제로 연봉이 높다 보면 쾌적한 곳에서 투자를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니즈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배우 수요가 한 방에 이쪽으로 흘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강도 누리고 공원도 누리고 출퇴근도 가깝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고 싶을 거고 그렇게 아이를 낳다 보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을
거잖아요. 용산부터 옥수, 그 다음에 금호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들이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드린 세 가지 지역 중에서 금호동이 가장 상품성이나 가격들이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강남을 넘어가기도 너무 좋고 이렇게 직장 출퇴근 수요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광복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하시는 곳이 뭐 종로랑 광화문 이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출퇴근이 너무 가깝거든요. 저쪽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포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잘려 있는 곳이 이쪽까지 용산이고 이제 저쪽부터가 마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산 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산 능성을 보게 되면 언덕이 있다라는 것도 보이거든요. 근데 저쪽 이후로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파트로 싹 다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동보다 마포가 좋은 이유가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 자체의 전체적인 볼륨이 큰 거고, 아까 저쪽 응봉은 옥수 금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언덕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얘네는 지금 한 방에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한남동에 있는 고급 음식점이나 상권들 같이 접근하기도 되게 편하고, 무엇보다 이제 저런 교통 편의성이 무조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지금 마포를 사야 되냐 성동을 사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어느 곳을 사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돈이 안 돼서 마포에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성동을 사셔도 괜찮다. 왜? 성동은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성이 되면 마포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마포에서 선호하는 그 마프자나 마그자나 모여있는 단지를 가게 되면 언덕이 심해요. 근데 언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막 20억 후반대 30억대도 막 살려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모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언덕에 개발될 지역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제가 저런 집들 사이에도 임장을 가서 봤었는데 지금 테이프 붙여져 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 놓은 지역도 많고요. 정말 가보면 언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가 아예 못 올라갈 정도로 경사가 심한 단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진짜 보면 이렇게 지역이 어마무시하게 넓거든요. 여기서부터 정비를 해서 저 앞쪽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지역을 정비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고, 저 앞에 있는 한강 아파트들까지 전체 개발이 되면 이 지역 전체 자체가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파급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안타까운 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살려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곳에 대해서 의문점이 드시는 분들은 강 건너를 보시면 돼요. 강 건너를. 강 건너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어떻게 됐고 깨끗해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고 지금 시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그 지역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강북에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강남이 어떻게 개발돼가지고 어떻게 가격이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마포에서 지금 단점들이 신축 단지들이 보게 되면 한강뷰가 안 나오는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마포 쪽에서도 한강뷰가 나올 수 있는 입지들이 멀리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들이 되게 구축이거나 아직 뭔가 미래에 대해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덜한 건데, 실제로 그쪽들도 공동역이나 그쪽 주변으로 해가지고 접근성이 나오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다 보시면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에서도 한강뷰 접근이 나오는 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 이때 유의하셔야 될 건 대단지 아파트들을 고르셔야 된다. 언덕에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그 위치하고 있는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뷰가 잘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성동구 쪽에 가시면 구축 아파트들 중에 언덕에 있는 것들이 한강뷰가 꽤 잘 나오는 조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들을 가보시게 되면 뷰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강벨트, 즉 한강 조망을 내 집에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택 가치가 무한정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뷰가 나온다고 하면 단 그쪽은 제외예요. 저기 일산 넘어가는 곳이나 상암 넘어가는 곳이나 그 한강은 보이는데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막 풀숲만 보이고 밤 되면 막 껌껌한 곳 있죠. 그런 데 사시면 안 돼요. 근데 정말 내 집에 앉아서 그 한강 다리를 지나가는 차들이 수시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빛들이 계속 밤새 내내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곳들은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깨끗한 곳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뷰 조망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 정말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뷰 조망이 나오는 곳들 전체 다가 서울 어디든 출퇴근이랑 접근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언덕이냐 아니냐, 새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친구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지하철역과 가깝고 출퇴근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보셔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단적인 예로 제일 좋은 게 약수 하이츠라고 생각해요.
약수 아이씨도 지금 보면 초입만 평지고 뒤쪽으로 가게 되면 언덕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염리상록도 저는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은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점진적인 요인이 개발할 땅이 없어요. 지방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빈 공터도 되게 많고 뭐 버스를 주차를 해놨다든지 컨테이너 화물선이 많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막 컨테이너 차들이 많다든지.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공용 부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군부대나 아니면 저런 공원들을 다 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도시에서 녹지 환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녹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개발을 되는 데 있어서 나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될 땅이 없이 빡빡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 그 도시의 가치, 그 다음에 그 집의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용산이 됐든 성동이 되었든 일단 성공한 고급 주택 또는 기축이지만 뭔가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랜드마크가 되는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흑석 같은 경우에는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단지들은 그 가격을 추종해서 따라갈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포지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실제로 그 매수하셨을 때 이제 그것들이 새거가 될 수 있는 호재를 가진 것들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금 이렇게 한강 벨트를 따라서 성동, 그 다음에 용산, 그리고 저쪽 멀리 보이는 마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이제 여의도 쪽에 있는 이제 금융타워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저런 것들에 대해서 조망할 수 있는 입지, 근데 내가 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들이 어딘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산의 가치가 무한할 건데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몸테크나 아니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기다리시는 걸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기축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북을 일단 이해할 때 남산타워는 시그니엘처럼 멀리 보이진 않아요. 시그니엘은 엄청 높이 올라가는데 남산타워는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쾌적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서 얻으셔야 될 건 뭐냐면 마포, 용산, 성동에 대한 입지나 어떻게 앉아있고 여기가 개발됐을 때 어떤 조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세요. 강남 좋은 거 나도 안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건지 누가 강남 좋은 거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강남 조망권에 내가 그 아파트나 집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접근을 하셔서 그 생활에 녹아들면서 내 자산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 단지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지 지금부터 못 가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생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남동 와서 이제 걸어 다니고 있는데 뭐 늘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젊은 분들이 진짜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와서 소비를 하고 즐긴다라는 것 자체가 이 동네가 얼마나 이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특히 저 골목 사이에 있는 어디 가는 거야, 다? 간판도 없는 집들로 가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비가 돼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몰릴지에 대해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이제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이제 큰 그림을 보고 나서 세부적으로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을 보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실 때 항상 작은 지역만 보지 마시고요.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역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간판 같은 거 보면 모양들이 어때요? 되게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어 있잖아요. 지저분하고 낡아 있는 간판들이 아니라 이렇게 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이렇게 쇼윈도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도 되게 깨끗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돈을 쓰고 싶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하실 때 뭐 건강 그 무슨 기기가 파느냐 안 파느냐 신발이 파느냐 안 파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요. 이 지역이랑 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니고 어떻게 다니면서 어떠한 이제 간판으로 이제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들을 보시게 되면 지역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에 와서 점심도 드시고 또 주변 지인들하고 얘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거리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 셋만 다녀요? 남자들 셋 안 보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여자분 셋이서 무리지어 다니면 힙한 곳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남자들끼리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네요. 네, 뭐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막 길에서 되게 멋있는 분들이 막 커피 마시고 줄 서 있고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멋있는 분들이. 이렇게 궂은 날씨인데도
여기 부대찌개 집에도 사람이 막 미어 터지고요. 저 위쪽으로도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막 좀비처럼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절로 멀리 한번 비춰주실래요? 그러니까 날씨랑 부동산이랑 돈을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덕이고 날씨고 네, 뭐고. 언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꾸 뭐 마추픽추네, 언덕이네 이런 게 아니라요. 사람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만 봐야 되는데 그 지역이 매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돈을 얼마든지 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각에서 바라보실 게 아니라요. 사람이 많이 안 오냐 오느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것들은 직접 그 지역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물가를 확인해 보셔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울이 한가할 때 많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요게 한가한 겁니까? 지금 뭐 이 정도면 엄청 한가한 거죠. 진짜 막 주말에 힙한 날 오면 거리를 걷지를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까요. 타이거님도 네. 여기 고령자인데 지금 여기 아, 예, 저는 저 할아버지죠, 약간 할아버지. 출입금지인데, 내가 할아버지. 저는 여기는 올 나이가 여기 아닙니다. 입밴이야, 입밴. 예, 예, 입밴인데 저는 임장 때문에 온 거고요. 항상 올 때 이런 모습으로 옵니다. 예. 저기도 보세요. 지금 뭐 젊은 분들이 옷을 사려고 들어와서 막 버글거리잖아요. 놀랍습니다. 도시에 생기가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유모차 대수세 알리고요. 뭐 포란패가 있니만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활기차요. 활기차죠. 사람들이. 그리고 언덕이에요, 평지예요. 언덕이요. 근데 젊은 친구들 오잖아요. 언덕 이런 거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저기 냉우동집 보셨죠? 재료 소진으로 마감되었다고. 그러니까 언덕인데 냉우동 재료를 다 팔아가지고 마감된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여기 공용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서 차를 몰고 나와서 여기서 즐긴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도 지금 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려고 하는 차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한남동 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동네가 살아 숨쉬는 거를 직접 두 눈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들 고점이냐 아니냐를 너무 두려워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여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근처에 살고 싶어 할까요? 다른 곳에 살고 싶어 할까요? 여기에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가 모이고 모여서 그 지역의 가격의 기반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출렁거림 또는 어느 정도의 출렁거림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점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늘 얘기 드리잖아요. 예쁘게 물려야 된다고요. 근데 동네가 너무 예쁘잖아요. 언덕인데도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새 거가 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 야, 지금 한남동 와가지고 네. 이런 거 이런 번화가 네네. 상권 보여주면서 그럼 네네. 뭘 사라는 거냐? 지금 메시지가 뭐냐? 아, 그러니까 한남동을 사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오가는 사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니까 찍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차들이 들어가는 모습, 형태, 그 다음에 볼 때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려고 이런 지역에 온 거지 다른 게 아니고요.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남동을 사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임장을 이렇게 해서 지역을 이해해야 내 돈을 다 걸고 인생을 건 투자를 하셔도 후회 없이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이 내가 사고 싶은 단지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아마 이 질문은 5년 뒤에도 또 3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또 나올 질문들이에요. 근데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파킹을 해두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지역에 있는 사람의 구성, 상권의 구성, 그 다음에 차량의 구성,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얼마나 생기가 도는지를 보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역들을 가보셔가지고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쓰는지를 한번 보시고 나면 좋을 것 같고요. 자꾸 이제 뭐 재개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사업성이나 비례율이나 이런 것들 많이 따지시는데 그럼 첼리투스 1대1 했잖아요. 네. 그럼 첼리투스 가치가 없어요? 압구정 현대도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것들 요소에 비하면. 그러면 압구정 현대는 가치가 없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는 기준을 세우시는 건 좋은데 자꾸 그런 편협한 요소 때문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노량진 1구역도 사업성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의문점들이 가지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노량진은 흑석처럼 기축이 되는 단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격의 지표를 찍어줄 단지가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 노량진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좋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경사 보이시죠? 경사이 보이시죠? 아,
네. 근데 이 한남동 재개발 핵심지에서 입주권이 나오고 대형 평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몇 달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들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자, 후레님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이 경사 보이시고 지금 옆 펜스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주면 안 가지실 거예요, 언덕이라서? 저라고 가져갈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언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용산이 앉은 자리가 좋은 거예요,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런 단지들이 다 진행이 되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또 한남동은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딜 가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일 그래도 마용성 중에 가치가 있고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단지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마추픽추라고 얘기하시는 금호동 단지들이거든요. 거기도 이런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도 정비가 되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직접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시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금호동에 있는 경사가 심한 단지들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지하철 접근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는 방법들을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를 보신 다음에 중심 상권에 오는 사람들의 규모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큰 도로를 거쳐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세부 골목에 어떤 것들이 앉아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보시면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가치, 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가치를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뭐 어디가 좋다던데 어디만 해야 된다던데 어디는 고점이라던데 이런 남의 말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 거지, 유튜브에 나온 얘기를 백날 들으셔봐야 몰라요. 왜? 안 가봤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다니실 때 사진을 찍으시면 그 사진에 담기는 그 프레임하고 내 눈으로 그 여행지의 프레임을 보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눈으로 와서 담아야지 유튜브 영상이랑 핸드폰 촬영 영상으로 나오는 것들은 전체 이만한 그림에서 일부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절대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이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도만 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네이버 부동산 만드는 분들이 전국에서 투자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건 내가 그 지역을 알았을 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들이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중요성들을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현장에 가봐야 그 현장에서 왜 그 가격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그니엘처럼 이제 오늘도 남산에서 봤는데, 강남과 강북을 동시에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강남에서 바라보는 강북과 강북에서 바라보는 강남은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차 검증을 하면서 그 앉아있는 입지들이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내가 가진 돈에서 가장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자꾸 말로만 강남 갈 돈 없는데, 마포 갈 돈 없는데, 용산 갈 돈 없는데 라는 거는 결국 나를 깎아먹는 거지, 뭐 정부나 이런 것을 탓을 해가지고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15억이 없으면 10억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10억도 없는데요? 10억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단지들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구로의 두산이부나 구로 그쪽에 있는 레미안 쪽들은 5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뭐 예를 들면 구로에서 뭐 사당에서 뭐 이수에서 뭐 마포를 넘어가든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환경 탓, 주변 탓, 뭐 아니면 뭐 정부 탓, 나라 탓만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5억이 없으면 그 이하 급지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단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빨리 시기를 두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회사에서 돈을 버는 시기가 맞닥뜨려질수록 단계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나 또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정도의 생활 수준에 대한 열심히들은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셔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열심히 안 살고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돼서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재밌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훨씬 더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더 각고의 노력을 조금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 지역을 다 보실 필요 없어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 핵심지 정도만 찬찬히 돌아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되는 행동들이 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목표를 잡지도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면 나가서 내가 사는 동네부터 보시라니까요. 그 정도 방법은 저희가 책에 써놨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나가서 1등 단지부터 꼴등 단지까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왜 이 가격이 앉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일주일만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게 다니실 때 자꾸 내비게이션만 볼 게 아니라 계속 익히면서 이 광고판 때깔 그리고 저 캐치 테이블 있는지 있잖아요. 저게 젊은 사람들이 온다라는 표시거든요. 디테일에.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을 봐야 되는 거지 뭐 자꾸 뭐 수입차가 있느냐 그런 건 이제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저렇게 멈춰서 자꾸 지도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자기들이 찾는 것들이나 맛집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보면은. 뭐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뭐 오래되고 안 오래되고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식당들을 봐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딱 정비가 돼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까 그쪽에 이제 명동 쪽으로 넘어올 때는 간판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들이 없는데 지금은 보면은 이게 딱 이렇게 균질하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실 때 중요한 게 이거 병원. 병원?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그곳에 눌러 살게 되고 결국에는 의료 서비스도 가까운 곳에서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용산에 이렇게 또 큰 병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이 길거리 걸어갈 때 3, 4, 5 막 무리지어 다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분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곳은 핫한 곳이에요. 핫한 곳. 그리고 이제 오빠들이 이제 여자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또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오빠들이 돈을 쓰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괜찮은 상업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네이버에서 막 샵 이런 거 지역 검색해 보실 때 오빠랑 함께 뭐 땡땡동 샵 이런 거 검색하면 나와요 진짜로. 오빠랑 함께 이런 거 찍으면 나오거든요. 보세요 저렇게 막 줄 서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저 보세요 지금 또 오빠 희생당하려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아기자기함들. 보세요 여기 또 오빠 또 지금 지갑 돈 쓰러 오잖아요. 저 이렇게는 안 가봤어요. 네. 신기하다. 네. 지역을 다니실 때 아파트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오는 보세요 딱 여자 딱 3명씩 오잖아요. 2명씩은 잘 안 와요 보면. 맨날 3명이야 3명. 진짜 그게 국룰이 있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신기하게 3명씩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역에 대한 이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다니다 보면 깨달음이 이렇게 탁 오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로. 이게 뭐 가격이 나오는 곳들의 특징이구나, 뭐 아니면 사람이 몰리는 곳의 특징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왜 3명이서 다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힙한 곳은 전국 어디나 이제 여자분들 딱 그 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런 핵심지 상권에는 이제 오빠들이 여자친구의 가방을 꼭 들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지역이 이제 젊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구나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1번은 무조건 이제 이 정비되어 있는 정도랑 간판. 지금 실제로 뭐 송파나 뭐 압구정이나 이렇게 핵심지 가보면 당구장 없어요. 왜냐면 임대료를 못 버티거든요. 당구 자체가 그렇게 막 그런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업종이 보면은 뭐 스크린 골프나 뭐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데, 지금 실제로 스크린 골프도 뭐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이 수익이 너무 경쟁업체가 많아지면서 떨어지니까 이제 대체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죠. 보세요, 언덕에 구찌 있는데 다 가잖아요. 언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여기 한남동이 좋은 게 되게 힙한 브랜드도 많고, 그 사이사이 골목에 그런 소품샵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몰리거든요. 보세요, 이 주차장에 지금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많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약수 하이츠가 보이는데요. 약수 하이츠가 왜 좋냐면 여기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권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바로 나오시면 지하철역이 바로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기 앞에 있는 터널을 지나가면 이제 금호동이랑 옥수동 쪽으로 바로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용산에서도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여기가 가깝고, 약수 하이츠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빠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저 뒤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신당 8구역하고 개발이 되면 뒤쪽에 있는 신금호역하고 연결이 막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균질하게 또 아파트 주변들이 정비가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진짜 가성비적으로 진짜 좋은 아파트예요. 이 사거리에 보시면 상권들이 다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로 가실 때 보면 이제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는데 물리적 거리가 진짜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입구는 평지예요. 스타벅스도 있고. 여러분들 별다방 좋아하시잖아요. 네. 응.
그런데 요렇게 해서 바로 터널을 하나 지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욕하시는 남산타운 여기 보이시죠? 막 언덕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남산타운은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주변에 가기가 조금 이렇게 껄끄럽긴 한데 약수 IH는 초역세권에 진짜 좋은데 이렇게 바로 터널 하나만 지나가면은 생활 편의성이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성비로 진짜 좋은 아파트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저한테 자꾸 마추픽추라고 막 이렇게 욕하시는 이제 금호동으로 왔는데요. 네. 보시면 저희 터널이 뭐 몇백 미터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긁히지 마세요. 뭘 말만 하면 긁히는 분들이 되게 계신데 왜 긁히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를 듣고 사실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어디가 평지네 어디가 평지가 아니네 그런 건 중요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이 편한 세상 옥스파크힐스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옥스파크힐스는 경사가 아니라고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거 증명하러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가잖아요. 잠깐만, 이거는 네. 제가 언덕 전문가거든요. 네. 이거는 언덕인데? 네, 언덕이잖아요. 근데 이거 언덕이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기 투미 부동산도 보이네요. 두 분 어떠세요? 진짜 언덕이에요? 언덕이 아니에요? 언덕인데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언덕이 아니라고 막 우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막 저희 댓글에 언덕인데? 단지 내 사진을 찍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 하나도 안 불편하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렇게 언덕이어도 몇십억씩 막 지금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그 서울의 달의 배경이 됐던 그 달동네란 말이에요. 이제 내려간다. 네, 여기가 리버젠. 리버젠. 여기도 언덕인 거 보이시죠? 언덕이에요. 언덕이잖아요. 근데 뭐 옥수 리버젠을 가치 없는 단지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덕인데 어때요? 지금 이 동네에 들어오시니까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엄청 깔끔하네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언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되게 정갈하다. 네. 그러니까 동네가 이렇게 고즈넉하게 앉아있는 게 차 안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꾸 막 60km를 걸어야 되고 10만 보를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마시고요. 이런 길을 왜 걸어요, 비 오는 날? 여러분들 지금 서울 불장이 되니까 그런 걷는 종족들이 아예 없어지잖아요. 걷는 종족. 뭐 못 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젠을 누가 가치 없다고 할 거예요. 근데 왜 관악구는 경사 얘기를 하고 여긴 경사 얘기를 안 해요? 그러네.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언덕이면 천편일률적으로 언덕 때문에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되게 누가 봐도 깨끗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입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냥 봐도 동네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눈에 깨끗하고 막 정갈하다는 게 느껴지죠? 저 여기 위에 처음 올라와 봤는데 네. 깨끗하네요. 네, 진짜로요. 응. 되게 깨끗하다. 응. 얼마나 깨끗해요. 진짜 너무 심한 언덕인데 깨끗하지 않아요? 네. 좋은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좋은데? 진짜 좋아요, 진짜. 뭐 좋은 거 좋다, 안 좋은 건 안 좋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좋다 여기. 근데 언덕인데 보세요. 저렇게 학생들 되게 많잖아요, 보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다시 이제 언덕이 시작되잖아요. 봐봐. 꼬맹이가 엄마랑 걸어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양새 자체가 되게 깨끗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하는 저기 금호두산 아파트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내려서 창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시면 이 언덕뷰에서 보이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애들은 한강 조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자꾸 저기에서 단지 가치를 가서 보시지도 않고 막 언덕에서 막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공원도 있고 이 주변 단지가 다 균질하게 아파트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와서 보면 살기가 좋다라는 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앉아 있으니까 진짜 실제로 조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좀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들 되게 많고. 여기 공원 보세요. 옛날에 이런 막 흔적들 막 남아있잖아요. 응봉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금호두산이랑 이게 한신 아파트랑 자리 잡은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실제로 진짜 저희가 얘기 드렸던 서울의 달 찍었던 그런 배경이 나오는 매봉 18길이라고 하는 길 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멀리 보이시면 트리마제랑 막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강뷰를 바라보면서 내 생활 조망에 대한 만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님 여기 와서 한강뷰 보시니까 보기 좋으세요? 별로예요? 좋은데요? 좋죠? 네.
그러니까 언덕이냐 아니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실제로 저런 아파트들 가가지고 이 한강뷰를 봤거든요. 근데 거실에 앉아서 좀 오래된 아파트지만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뷰를 보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그런 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저런 제가 언급드렸던 두산 뭐 이런 몇 개의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여기 두산도 좋아 보이고 네. 여기 한신도 좋아 보이고. 네, 그러니까 뷰 나오는 거는 사도 된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라인에서 다녀보면 아파트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서울숲 푸르지오 1차였어요. 걔는 진짜 막힘이 없이 깨끗한 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뷰를 진짜 오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옥수 파크힐스 살 수 있으면 언덕인데 삽니까 안 삽니까? 삽니다. 네, 사세요. 오늘 좀 반할라 그러네. 멋있네요. 고즈넉하고 그 예쁜 거를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보시게 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단지하는 좀 험한 단지들이 많아요. 근데 실사용 가치랑 뷰에 대해서 배팅을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뷰가. 금호역 앞에만 생각하다가 네. 좀 어지럽지 않습니까? 금호역 앞에. 네네네. 그 왼쪽으로는. 네네네. 근데 딱 그 언덕 올라가면서부터 좀 뭔가 분위기가 탁. 네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이렇게 막 지저분해 보이는 건 오래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바뀔 거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금 남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강북 일대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 응봉공원 올라오시는 언덕에서 한강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두산 사요? 아, 사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고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가격차가 난다라는 게 조금 이렇게 와닿으세요? 네네. 터널하고 그 행정 경계랑 그 언덕 하나를 넘어가는 것들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되게 많이 바꾸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용산을 살 수 없으니까 뭐 옥수 금호로 오는 거고, 그럼 옥수 금호 내에서도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서. 근데 확실히 왜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보니까 네. 딱 이 색깔이 이렇게 왜 그 형광등 켰다가 꺼는 것처럼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시죠, 보면은. 그게 가격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도로에 빨간색 선 깔린 거 있죠? 이거 뭐냐면 온열선 깔린 거예요, 온열선. 예. 눈하고 이런 거 쌓이지 말라고. 예. 신금호 파크자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깨끗한 대문의 신축, 그죠? 근데 여러분들 신금호 이런 자이가 뒤쪽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보다 싸요. 근데 보세요, 쟤만 깨끗하고 이 주변은 아직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죠, 보면은. 네. 예. 그죠? 그래서 단지 하나만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주변으로 앉아있는 상권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호역 쪽에 있는 뭐 파크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약수 IH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아지면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조금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가격이 받쳐주는 이유가 이 아파트들 사이사이에 지하철역 바로 입구가 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바로 입구에서 지하철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편의성이 나오니까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언덕이냐 아니냐 별로 그게 의미가 없죠. 그리고 관악구도 앞으로 그런 교통 접근성이랑 주위 환경에 대한 개선들이 된다고 하면 좋은 거고요. 뭐 또 이런 얘기 하세요. 야, 나는 뭐 몇 억도 없고 몇십억도 없고 뭐 기껏 해봐야 신용대출이랑 모은 돈 해가지고 1, 2억밖에 안 돼. 뭐 아니면 2, 3억밖에 안 돼. 이런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좋아질 수 있는 가치에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신림 1구역 뭐 이런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점점 지자체에서 돈을 쓰면서 교통 편의성에 대한 것들을 만들 텐데, 이미 철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철산이 가까워요, 관악이 가까워요? 서울 중심부에서. 관악이 훨씬 가깝죠. 그럼 걔네들은 교통 편의성만 생기면서 아파트가 깨끗하게 앉으면 지금 가격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가리봉이나 이런 쪽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나오는 지역에 제발 빨리 접근을 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거니까 어떻게 안 된다니까요. 철산이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보세요, 여기 지금 언덕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살기 좋아요. 애기들도 많고. 저기 보이네요, 리모델링 허가했다고 막 그 간판 붙어 있네요. 벽산하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중심가에서 중심지로 더 가깝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신금호역 쪽에 앉아있는 신축들이 있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새 거가 되면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리모델링 허가 붙였다고 막 붙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은 근데 지어진 지가 조금 오래가 돼가지고
이제 단차나 이런 것들은 이거 보세요. 여기 레미안도 뭐 경사 장난 아니잖아요. 응. 근데 왜 비싸요? 이렇게 투썸 있고 한샘 있고 이러니까 비싼 거잖아요. 근데 쟤네들 저렇게 바뀔 거라니까요. 뭐 언덕 다 보이잖아요. 근데 왜 비싸요? 살기 좋으니까 비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포에만 막 다들 달려가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동구에도 좋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사시면 되고요. 이 주변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 내에 들어오는 것들은 사면 돼요. 투자를 하실 때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만 투자를 하는 대상은 남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 사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물건을 팔아야 돼요. 왜냐면 같은 집에서 새 거일 때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지겨워하시는 시점이 10년 시점이거든요. 10년쯤 되면 팔고 내가 샀던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올라간 가격만큼의 상승분을 가지고 더 좋은 데를 가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샀던 게 막 이렇게 상품성이 안 나오고 거래가 안 되는 것들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대표적인 예로 막 생수기나 이런 거 잘못 사신 분들 많잖아요. 아니면 아파텔 이런 거 물리신 분들 지금 완전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그 부산에 뭐 바닷가 쪽 라인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렇게 균질하게 모여있는 쪽에서 아파텔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대로 헤드샷 맞고 그냥 사망이란 말이에요. 회복이 안 돼요, 걔네들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직도 뭐 생수기랑 도생이 되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파트가 오르면 오피스텔도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라는 질문.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전 안 삽니다. 절대 안 사요. 네. 아파트만 하세요.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저희가 다른 소리를 하면 저희를 버리시고 욕하셔도 되고 박제하신 다음에 비난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아파트만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만. 지금 그 트렌드를 유튜브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막 토지 투자해라, 상가 투자해라, 뭐 경매 낙찰 받아라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아파트 시장만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민등록에 찍혀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뭐 신분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늠을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있는데 사람은 되게 이기적인 존재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만 잘 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행정구역에 대한 요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격이 계속 흘러갈 거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살아라고 했을 때 나 어디 아파트 살아가 요즘엔 어떻게 보면 통성명이 된 거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그 외 다른 형태의 주거지들이 가격이 치고 올라가겠다 안 돼요. 왜냐면 개발 가치도 없고 미래 가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기심을 드러내는 욕망제로서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것들은 잠시 머물러가는 월세나 아니면 뭐 그런 이렇게 상업용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수단일 뿐이지 미래의 가치를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 그런 건 있어요. 진짜 돈이 많은 분들이 대출 없이 그 월세 수익이나 그런 생활 수익을 위해서 그런 상업용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좋은 곳에서 안전마진이 보장되는 것들을 그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찾았을 때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막 그런 상업지를 해가지고 막 점프업을 하고 막 그런 숙박업을 해가지고 막 한 달에 몇 억씩 벌 수 있고 그렇다 늘 얘기 드리지만 아니에요.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절대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랑 그 다음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돈이 없다면 그냥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주시면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고요. 또 돈이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약간 이 정도의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막상 그 생활에 적응을 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당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지금 막 분당 들썩거리니까 막 지금 막 흥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흥분하시는 건 좋은데 이때 찬스 타고 강남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수지 들썩거려서 흥분되시는 분들은 분당으로 올라오시고요. 분당이 막 들썩거려서 흥분되시는 분들은 강남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가까울수록 그 가격이 나온다는 건 이미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뭐 여러분들 신기한 게 마포의 대장이 분당 대장보다 이제 비싸지 않습니까? 판교 그랑블 푸르지오 아파트 30억 아직 안 뚫었잖아요. 근데 마포는 30억 뚫었잖아요. 아닙니다, 타이거님. 예. 이제 판교와 분당이 예. 30억 넘을 겁니다. 그러면 마포는 35억을 넘겠죠. 올파포가 30억이 넘었잖아요. 분당 분들이 강동을 쳐주기는 했어요. 안 쳐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접근성이 나오면 이긴다라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옛날처럼 불편함을 감수할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저희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앞으로 다이어트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삭센다랑 위고비가 지금 뷰티 시장을 휩쓸고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빠르고 빨리 할 수 있는 편리한 것들을 원하고 직주 근접이 나오는 것들을 좋아하는 거지. 뭐 옛날처럼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뭐 독서하면서 뭐 마인드셋을 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지하철에서 편히 눈 감고 그냥 출퇴근할 때까지 에너지 보존해야지. 뭐 책을 왜 읽어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게임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마인드셋을 지하철에서 한다는 놈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 몇 번 그냥 깔짝 해놓고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책 안 읽어도 돼요, 책.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냥 임장 가서 그 지역에 대한 확신 서시면 그냥 거기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자꾸 명상하라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우주의 대기운이 막 나한테 돌아 들어온다고. 다 사기꾼이에요, 진짜. 명상? 막 하늘에 주문을 외듯이 뭐 그런 거 있어요. 부의 기운이 밀려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 지금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스님은 뭐 진짜 삼성그룹 세우고도 남았겠네, 진짜. 명상하라는 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몇 명 떠오르는데?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한때 매일 명상하고 해봤는데,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건 좋아. 내 마음을 다 사로잡는 거, 다 잡는 거니까 좋은데, 뭐 명상만 하면 뭐 우주의 대기운이 밀려온다. 그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상대방 앞에 두고 볼펜을 던졌다는 둥. 네네. 그리고 나가버렸다. 계좌를 뭐 안 주고 네. 나가버렸다. 늘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빨리 사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뭐 상투지 않냐라고 계속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투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언제는 불장 때 상투가 아니었나요? 근데 21년에 산 사람들이 핵심지를 산 분들이 이미 승자가 됐잖아요. 이 장대비가 내리는 날 마라톤을 하는 친구들이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돈을 벌어야 될 거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결국 소득 수준이 올라갈 거고 좋은 집을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야 되느냐? 저는 12월 안에는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정부가 정부 기반을 만드는 데 시간을 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부 기반을 만들고 나서 본인들의 뜻을 펴서 정책을 펴나가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엔 누가 봐도 이상한 시장이 맞아요. 그거는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액션들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제가 보기엔 마용성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마용성 다음에 그 파쇄적으로 퍼져나갈 뭐 양천이나 강동이나 그 외 여러 지역까지 한 방에 규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뭐 627이든 97이든 대책을 폈을 때 아무 대출 규제나 그런 규제들이 고가주택 시장에 영향이 없고 신고가가 나온다는 걸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신문기사에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현금으로 그냥 바로바로 집을 산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나오면 타격을 입는 건 일반인들이지 고가주택을 살 수 있는 뭐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 시장들을 묶어야 돼가지고 한 방에 한다면 저는 이번에 마용성으로 안 묶일 것 같아요. 그 외 지역까지 한꺼번에 묶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러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연말 되기 전에 저는 그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게 구축이네, 뭐 입지가 떨어지네 이게 아니라 행정구역 내에서 역세권에서 가능성이 있는 곳이면 그냥 전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타이거님 그 자리에서 호가를 막 올려버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 이 가격에 이 가격이라고 해서 갔는데 현장에서 가격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플랜 B, 플랜 C 정도는 생각을 해놓고 빨리 움직여야죠. 거기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전전긍긍 하시게 되면 그 물건에 매이는 동안에 다른 물건들이 막 날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매물이 없어요. 왜냐면 자 이런 거예요. 내 집을 팔아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시장으로 강남 내에서도 실거주 이동을 하는데 내 집도 안 팔리는 거예요. 왜? 매수자들이 추격 매수를 못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있어서. 근데 내 거를 팔더라도 그 돈을 생각하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에서 가격을 올려보니까 서로 매물을 잠그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갈 수 있는 지역을 A, B, C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0억, 18억, 16억 뭐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정해 놓으셔야 되지 난 이번에 무조건 갈 거야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분당 분들한테 호재인데요. 분당에 지금 가격이 막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되냐면
와, 선도지구가 돼가지고 뭐 예쁜 미래가 그려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빨리 팔고 강남으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실제로 강남에 있는 부동산 그 전문가들이나 뭐 이렇게 공인중개소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지금이 제일 싸대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남은 지금이 제일 싸요. 물론 나중에 경제 이슈가 터져서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올파포 지금 30억이 넘었잖아요. 올파포 12억 할 때 아무도 안 샀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때 하락론자들이 지금 이제 집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뭐 누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공유를 해주는 거 보는 건데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락론자들도 상승론을 펼 정도의 시기가 되었는데 무엇을 더 망설이시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추시잖아요. 못 사요. 아까 위에서 보셨잖아요. 서울에 빈 땅이 없고요. 지금 뭐 종로, 광화문에 접근성이 나오는 지역을 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셨잖아요. 언덕이고 구축이고 복도식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1번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돈을 버는 과정이 얼마나 편리하느냐가 1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고점인가요? 뭐 기다려야 되나요? 돈을 더 모아야 되냐? 그들은 이미 강의로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상담으로 부자가 됐고요. 그들은 이미 책으로 부자가 됐어요. 근데 자꾸 지금도 보면 뭐 아파트형 공장을 해라, 뭐 저기 뭐 어디 가면 뭐가 좋은 게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강남도 오피스텔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증명을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개발이 될 거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개발 제한에 있는 물건들이 10억, 20억, 30억, 40억을 하는데 1, 2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요.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좌를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팅이 들어왔던 뭐 까치마을, 뭐 수서, 대치 막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 100배상도 나와요. 막 몇 억씩 100배상 해줄 테니까 뭐 아니면 돈을 올려달라 이런 경우들도 나오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비싸게 팔고 싶고 또 싸게 사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고요.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군데 단지, 두 군데 단지만 매몰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지금은 러프하게, 바운더리를 넓게. 뭐 송파 같은 경우에는 한양 1차도 내 마음속에 두고 뭐 가락쌍용도 내 마음속에 두고 뭐 송파 파인타운도 마음에 두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아, 나는 무조건 뭐 어디만 갈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불장인 걸 아니까 집을 팔려고 하는 분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매이는 순간에 하루 이틀이 지나버리면 그 계약이 다른 사람들이 날아가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사가 버리잖아요. 지금 동대문 쪽뿐만 아니라 강동구도 그냥 물건 안 보고 계좌 따자마자 바로 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제 경우를 몇 번 겪게 되면 멘탈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짓이라는 패닉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닉에 안 빠지시려면 주말에 넷플릭스 보고 이럴 때가 아니라요. 친지들한테 빨리 송금해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하신 다음에 서울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올라오셔서 지역을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왜? 명절에 서울이 제일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거짓된 간절함에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돈 벌고 싶은데요? 너무 급한데요? 바로 사고 싶은데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해놓고 연락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려드리고 나면 전 그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여러분 사정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요, 자본주의의 논리대로 가는 거예요. 논리대로. 그러니까 그 논리에 내가 맞는 선택을 하려면 아는 지역이 많아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그 단계 수준에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을 종지부를 찍어드리면 12월 안에는 사도 되고요. 단 핵심지 이상한 거 말고 막 저기 막 멀리 막 보이지도 않는 그런 데 사는 거 말고요. 핵심지. 그리고 정말 내가 그 지역을 가봤을 때 아이를 키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 받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까 아닌가에 대한 지역들만 생긴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지역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타이거님 왜 12월이에요? 저는 대출 좀 풀리고 나면 1월 달에 살 건데요. 그걸 누가 예측할 수 있죠? 뭐 일부 전문가들은 뭐 대출이 풀릴 거다, 뭐 이제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규제 때리면 좀 주춤해지면 그때 살 건데요. 아니요. 이때까지 모든 대책들이 나왔을 때 다 상타를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미 학습 효과가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진짜 1, 2주 움찔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탄핵 정국 때 집을 사라고. 왜냐면 탄핵 정국 때 진짜 실제로 집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샀잖아요. 그래놓고 나서 관망세, 대통령이 돼서 규제 정책을 펴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탄핵 정국 이후로 계속 올라가지 않았나요, 핵심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산시장 자체가, 저는 이 얘기를 요즘에 되게 드리고 싶은데, 위풍제가 아니에요. 서울의 고급 주거단지, 그 다음에 출퇴근 거리가 나오는 곳들에 대해서
그 아파트들은 이제 욕망제가 된 거예요. 욕망제. 자신의 욕망을 투여해서 삶을 배팅하는 그런 욕망제가 되어가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단지들이 점점 더 증명을 해주는 곳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보면 그 불씨가 강동구까지 뻗쳐나가고 있고요. 지금 수지도 매물이 없대요. 수지도. 와. 수지 분당이 매물이 잠기고요. 막 지금 한 달에 6개, 7개, 뭐 10개씩 거래되는 단지들이 막 계속 나온대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단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씨가 이제 서울에서 안 되니까 분당으로 내려갔다가 수지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뭐 동탄 막 이런 쪽으로 또 막 퍼지겠죠. 근데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그 불씨가 또 거기는 잘못 물리면 고점인데 여러분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물려도 예쁜 데 물려야 돼요. 예쁜 데. 예쁜 곳에 물려야 내가 손해보거나 아니면 하락이 왔을 때 버틸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시절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노도광이랑 금강구에서 회복이 안 되는 단지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언제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멀리 출퇴근하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기업을 다니니까 회사 옆에 오피스텔에 진짜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 살면서 내가 연봉을 많이 모아서 투자하는 곳은 그냥 서울에 집을 사둘래. 어차피 나는 결혼을 나중에 할 거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오피스텔 수요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발생을 하지만 서울 쪽의 핵심지 가격들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유의하셔가지고 직주 근접이 나오는 것을 먼저 보셨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집을 고를 때 1번은요. 학군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직주 근접을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 다음이 학군지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학군지보다 직주 근접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덕이든 뭐 구축이든 평지든 아니든 직주 근접이 나오는 2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노선에 몰리는 곳이면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실제로 증명해주는 예가 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여름에 철산 주공을 산 제 지인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철산이 말도 아니게 막 타오르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7호선이 지나가는데 주변이 전부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7호선보다 좋은 노선을 가진 서울의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을 사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에 맞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가질 수 없는 상단을 보면서 좌절을 겪지 마시고요. 그러면 15억 이하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5억 이하로? 왜냐면 이제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네네. 좀 애매한 어정쩡한 사람들이 지금 약간 네네. 갈 곳 잃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구축으로 가셔야죠. 만약에 15억을 들고 외곽지 신축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멸망할 겁니다. 멸망. 지금 왜냐면 일산까지 타오른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매수 심리가 막 그쪽으로 지금 또 이제 안 되니까 포모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21년 고점에 물렸던 일산에 투자하신 분들 있죠.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까지 원금 회복이 왔다 하고 하시면 팔고 빨리 안으로 오셔야 돼요. 빨리. 탈출해야 돼요? 네, 탈출. 그러니까 일산에 21년도에 물린 분들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일산에 봄이 왔는데 봄이 오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팔고 빨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름하고 가을도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모르겠어요. 물린 분들 명심하세요. 빨리 팔고 안으로 오셔야 돼요. 빨리 팔고. 욕을 하셔도 좋고요. 악플을 다셔도 좋고요. 저를 나쁜 놈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진짜 자산시장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일산 저기 막 신도시 많죠. 막 사송하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원금 회복하셨으면 빨리 들어와야 돼요. 빨리. 지금 일산도 슈팅이 나온다고 하는 기사들이 막 뜬단 말이에요. 분당은 강남으로, 일산은 안쪽으로. 일산은 어디로 들어오시면 좋겠냐면 불대갈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불광, 대조, 갈현 쪽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짜 좋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는 드릴게요. 은평 뉴타운은 이미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 멀기도 하고 실제로 구축이 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불광하고 막 그쪽으로 해가지고 연신내 쪽으로 해서 막 개발이 되잖아요. 여기는 아래 녹봉까지 연계가 되면 진짜 균질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3호선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좋은 단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분들은 빨리 막 이렇게 은평 안쪽으로 그리고 막 녹번이랑 불대가를 은평구라고 막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산보다 그 3호선에 있는 녹번하고 은평구가 한 600만 배 좋은 거예요. 600만 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막 산에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고 뭐 평지 아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녹번은 언덕이 아니고요. 서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막 총알이 날아오는데 총 맞아 죽게 생겼는데 자꾸 막 은평구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녹번 진짜 좋아요. 녹번. 일산에 물린 분들
빨리 탈출하시고요. 지금 뭐 저쪽에 뭐 가양 이런 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안으로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고요. 괜찮아요. 가양, 김포. 네, 뭐 빨리 들어오세요. 강서.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사당, 이수, 뭐 동작 이쪽으로 해서 엄청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걸리면 그냥 사세요. 걸리면 역세권이면. 그리고 제발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이편한 세상 괜찮은지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많군요. 저 진짜 많거든요. 살고 싶으시면 사시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대장은 맞는데 저는 그 돈이면 거기 안 가요. 저는 평수 줄여서 마포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새 거에도 살고 싶고 평지에도 살고 싶고 뭐 막 이렇게 인정도 받고 싶고 하는데 그거는 돈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 인정도 받고 싶고. 15억이면 저는 뭐 하겠냐고 하면 마포에 진짜 오래된 구축이지만 복도식이지만 역세권 접근성 나오는 거 전 바로 갈 것 같아요. 평수 줄여서. 애매하다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역세권으로 가세요. 마포나 성동에 언덕이지만 막 살기 좀 불편하지만 입지 좋은 곳으로 가세요. 정해져 있어요. 15억 정도에서 애누리가 끊기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평수 줄여가지고. 20평이라도 15억이면 평당 6천이 넘잖아요. 20평 기준으로. 근데 가야 되는,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점점 더 몰릴 거니까. 지방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 분들은요, 네. 간단해요. 핵심지에 집을 사거나 서울 사시거나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찍어드릴게요. 지금 수성구도 범어 에일린의 뜰부터 해서 뭐 범어 아이파크 막 이렇게 신축으로 올라오는 것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지금 부글부글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재작년쯤에 뭐 범어동에 있는 자이나 뭐 삼정 그 그린코어나 이런 것들도 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이미 걔네들은 막 슈팅이 다 뚫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새로 생기는 걸 사시는 게 아니라요. 학군지 또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선호할 단지를 그냥 사시면 돼요. 왜? 임장 오시기나 이런 것들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울산도 문수로 아이파크 주변으로 신축이 생기니까 자꾸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새 집에 안 살면 병 걸리나 봐요. 얼죽신에 이게 세뇌돼가지고. 그러니까 새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해서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가면 병 걸려요. 그 건축자재 병 걸린다니까요. 커뮤니티도 좋은데요? 운동 안 하잖아요. 운동 안 하는데 무슨 커뮤니티가 의미가 있어요. 운동 안 하는데 다 날씬하지 않잖아요, 보면. 운동은 헬스장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문수로 아이파크에 커뮤니티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단지의 입지, 학원과 접근성, 아이를 키우는 편의성만 생각하셔야 돼요. 부산도 지금 마리나 쪽으로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슈팅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을 보시지 말고요. 지방은 입지를 보시고요. 근데 내가 지방에서 실거주랑 투자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되게 답이 쉬워요. 되게 답이. 그래서 그 답은 차차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일정 찍으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번 더 여기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이 쾌적한 단지가 남쪽으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저러한 것들이 생활권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아우라를 이룰 수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때려 죽여도 남쪽으로 한강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남 재개발에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1초도 망설이시지 말고 오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산 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계속 물음표를 가지는 건 시간의 함량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당분간은 잠시를 이길 수 없다라는 명백한 명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용산의 가치를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시간을 내서 남산타워에 오셔서 이것들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이 살기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계가 명확한 곳인데 자꾸 동탄 부심들을 가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요? GTX도 있고 거기. 경기도잖아요. 이런 거죠. 동탄이 가졌던 한계 중에 서울 접근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GTX가 생기면서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자꾸 그런 동탄 부심을 가지시지 않고 지역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이제 스스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동탄이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저는 서울 접근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동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떤 한계를 인정하시냐면 네. 가격이 치고 올라가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걸 많이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대체지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서울 접근성이 나오는 지역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동탄이 사실 너무 살기가 좋은데 지금 이 가격으로 서울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이쪽밖에 없는데 사도 되냐 안 되냐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동탄이 이제 1동탄이 있고 2동탄이 있는데 그 위쪽 역사로 해가지고 이제 막 균질화를 만들고 있고 향후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서울 접근성이 안 나오는 단지들은 이제 당연히 뭐 그런 생활권들이 명백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동탄에서도 출퇴근하는 인구들이나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인구들이 결국 가고 싶은 곳은
강남에 가까운 곳, 또 아니면 동탄보다 더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동탄도 그 롯데캐슬이나 이런 것들이 연식이 계속 차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뭐 레이크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밑에 동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명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프한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밸류들이 많이 올라갈 거긴 한데 저는 뭐 동탄 부심을 가지시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동탄이 수지보다 더 좋아질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수지는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안타까운 건 동탄은 동탄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부심을 가지는 건 좋으나 경기도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광교는요? 광교 진짜 좋은데요? 광교 중앙역 가보셨죠? 얼마나 좋아. 자연엔 힐스테이트, 자연엔자이. 그럼 계속 그렇게 자기 위로하고 그냥 정신승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안 가요. 지금 광교도 치고 올라오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면 빨리 탈출하셔가지고 광교 부심, 뭐 동탄 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강남역 넘어오면서 보셨죠? 다 강남에서 돈 쓰고 동탄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네. 줄 쫙 서 있는 거. 아, 그럼요. 당연하죠. 여러분, 가격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은마를 욕하셔도 되고, 뭐 대치 쌍용을 욕하셔도 되고, 뭐 농물 나오는데 왜 사냐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동탄이 뭐 특히 롯데백화점 붙어 있고 한 롯데캐슬 그쪽 주변이 살기 좋은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만족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위로를 얻는 행동들을 빨리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동탄을 예전에 싸게 분양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급지로 어디로 이동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뭐 동탄 분들한테 기분 좋은 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GTX의 가장 큰 호재를 잇는 지역이 일산도 아니고 파주도 아니고 그 어떤 신도시도 아니고요. 동탄이라고 생각해요. 강남으로의 완전 진짜 핵심지로 들어오는 그 접근성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될수록 좋아지는 곳은 삼성역이지 절대로 동탄이 아니에요. 중앙 접근성이 나오면 중앙이 더 힘을 얻는 거지 외곽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가격이 다 증명을 해줄 거예요. 사실 옛날에 GTX 네네. 막 노선 결정되고 네네네. A도 착공하기 전에는 네네네. 이제 그런 드세요. GTX 네. 역이 주변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네. 의견들이 되게 네. 많았잖아요. 네. 대다수가. 근데 지금 보면 전혀 다르게 더 중앙 집중이 되어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주에 있는 사람과 동탄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건 수월해진 건 맞아요. 근데 어디서 만나냐면 서울역이랑 삼성역에서 만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이제 자기 동네의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체감을 하는데 이제 마음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산에 사셔도 되고요. 파주에 사셔도 돼요. 근데 뭘 멈추시지 말아야 되냐면 중앙으로 들어오는 노력의 밸런스를 멈추시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그 사이즈가 거기서 멈춰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탄부터 시작하셔서 아니면 수지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2년마다 이사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단계별로 이렇게 점프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축이 그 가격에 힘을 발휘하는 건 입주장이 끝나고 나서 전세 시장이 한두 번 돌고 나면 그 이후에 몇 년간 치고 올라요. 그러면 그 다음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지보다 분당이 좋고요. 분당보다 강남이 좋아요. 근데 이미 예전에 분당의 힘을 잃어버린 게 원래는 서울 안쪽에 있는 핵심지들이 구축이었던 것들이나 개발이 안 됐던 것들이 이미 분당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시작되는 지역들이 막 보이잖아요. 아까 봤던 성동이나 마포는 이미 좋아졌고. 근데 마포는 아직까지는 좋아질 여력들이 더 남아있어요. 뭐 부가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염리사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공덕 쪽으로 해서 구역 지정된 곳들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더 힘을 얻을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직장 접근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면 구로랑 금천이 나쁘지 않다니까요. 관악구. 저는 언젠가 그들이 승자가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 비해서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지역들에 비해서 신림 1구역이랑 가리봉 쪽이 개발될 때쯤 광교나 이런 곳들은 이미 30년 차가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도 와 나는 광교 뭐 호수공원 보면서 롯데백화점 뭐 산다고 해가지고 뭐 아까 뭐 광교 자이 뭐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동탄에서 실거주랑 나머지 것들을 분리하시면서
이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한번 하셔야겠죠. 뭐 예를 들면 마포나 성동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쪽으로 가시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뭐 거여 마천 같은 경우에 뭐 구축 있잖아요. 뭐 그런 아파트들을 가서 이제 한 번 더 몸테크를 하시면서 점프업을 노리신다든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들이 한 방에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거 안 되죠. 아 근데 동탄 그 새 아파트에서 살다가 힘들어요. 거여마천 네. 이 소리 나오잖아요. 문정 힐스테이트 쪽으로 접근을 하신다든지 이제 그런 방안을 찾아가시는 거죠. 점진적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내가 삶에 누려왔던 그 여건들을 포기를 못 하겠으면 주변이 다 깨끗하진 않아도 이제 하나의 지역만 깨끗한 곳을 이제 노려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뭐 그게 안 되면 그 돈을 싸질머지고 마포 쪽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성동 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다시 쿠션으로 역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탄의 가격으로 한 방에 강남에 갈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 뭐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강남을 가냐? 그럼 쿠션을 사용을 해야죠. 점진적으로 내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단지들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어디가 되게 매력적이냐면 나홀로 되게 싫어하는데 매봉역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왜 매봉이 좋냐면 이제 저희가 지역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진짜 그 지역에서 조금 가격이 떨어지지만 입지적으로 누리면서 나중에 팔고 나올 수 있는 단지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매봉역 쪽이 진짜 좋은 게 타워팰리스 쪽에 있는 상권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역세권에 대한 메리트도 누리면서 막 되게 빡빡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단지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상담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노력인 것 같은데 매봉 삼성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형 단지를 싫어했는데 워낙 지금 장이 슈팅이 많이 되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매번 뭐 강남만 좋아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근데 매봉 삼성 진짜 좋더라고요. 앞뒤로 막혀있지도 않고 생활권도 뭐 타워팰리스 쪽을 쓸 수 있고 강남 접근성 나오고 뭐 그다음에 학원과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뭐 그쪽으로 병원도 붙어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고민인 거죠. 뭐 자꾸 나는 어디 살아 이런 부심을 느낄 게 아니라 그런 단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승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지금도 막 다주택 할까요? 주임사 할까요? 이런 분들 많거든요. 하시면 안 돼요. 정부가 그걸 안 풀어주잖아요.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 정부를 어떻게 이겨요? 지금 지방 다주택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믿고 걸으셔야 돼요. 예. 있긴 있죠. 있죠. 지금 다시 서울장이 너무 슈팅이 나오니까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방에 막 다주택 하라고 하는데 지방 해도 돼요. 지방 하셔도 되는데 어디를 하셔야 되냐면 핵심지만 하셔야 돼요. 예. 핵심지만. 지금 그 지방시장 중에 가장 주목하셔야 될 때가 부산인데, 부산에 사직동 쪽이랑 그 이제 앉아있는 롯데캐슬이랑 레이카운티가 가격이 진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도 막 많이 문의하시는 쪽이 광안리 해변가 쪽으로 해가지고 뭐 신축들이 분양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걸 보시는 명확한 그거는 바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역, 그러니까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접근하는 단지들은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아닌 곳들은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동탄 얘기하다가 잠깐 바뀌었는데 네. 동탄이 싸게 분양을 받았고 지금 만약에 뭐 정고점이 물렸는데 가격이 회복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보시거나 내 돈이 손해가 안 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동탄의 롯데캐슬이 뭐 15억 전후를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럼 대출 6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갈 수 있는 좋은 단지들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동탄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GTX가 될수록 좋아지는 건 강남이지 동탄이 아니에요. 근데 동탄이 입지적으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건 수지보다는 좋아지는 건 맞다. 신분당선이 강남 접근성이 나오는 거였는데 삼성역으로 어쨌든 간에 접근이 나오잖아요. 기차가 아니라 이제 지하철로 광역철도로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동탄이 수지보다 못했던 게 접근성인데 그거 면에서 전체적인 지역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롯데몰보다는 롯데백화점이 좋잖아요. 수지에는 롯데몰이 있지만 동탄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테일을 하는 분들은 지역과 소득에 대한 이해를 다 짜놓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교에는 백화점이 있는 거고 수지에는 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광교도 신분당선이었고 수지도 신분당선이었잖아요.
근데 수지는 그 정도 캐파의 도시라고 보질 않은 거죠. 근데 수지도 지금 뭐 이편한 세상이랑 성북역 롯데캐슬들이 막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수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데가 광교자이잖아요. 광교자이는 진짜 구치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들의 부심과 그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복을 해서 정도 쪽에 물린 분들이 뭔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시기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지를 진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12월 안에 움직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부는 분명히 지금 경고를 주고 있어요. 뭘 하라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데 나중에 또 똑같을 거예요. 뭐 며칠 대책이 나오면 이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막 또 뒷북치고 막 갑자기 뭐 대책 분석했다고 막 뭐 대응해야 될 방법들 나올 거거든요. 그 방법들이 바뀔까요? 똑같아요. 결국 대출이랑 세금인데. 지금 이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 제일 싸요. 그리고 얘기를 드릴게요. 송파도 좋고 다 좋은데 송파 계신 분들은 역삼 대치 쪽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역삼 대치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행복하게 사시면서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역삼하고 뭐 그쪽 다음은 어차피 압구정 가야 되는데 압구정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잠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잠실이 너무 예뻐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기도 애매한 데 갖고 계신 분들, 특히 동탄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동탄, 수지 이런 분들은 빨리 북으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지금 분당 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막 선도지구 됐다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정부가 아마 분당을 더 좋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명확해요. 그게 판교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가 이미 판교를 가격을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송파 이런 쪽이 가격이 이미 슈팅이 된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명확한 거예요. 어디가 더 좋아질지. 오늘 보셨죠? 성동구 그 언덕 쪽으로 해가지고 서울숲 쪽으로 개발이 되면 어디랑 마주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저희가 다 보여드리고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같이 모여 있으면서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예쁜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탄이 균질한 도시에서 예뻐지는 건 맞는데 이미 1동탄도 2동탄도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지능순이죠. 탈출은 지능순이잖아요. 네, 동탄을 빨리 탈출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뭐 언제까지 동탄 부심을 가질까요? 탈출해야 돼요. 진짜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남이 마이클 조던이면 약간 목동은 우지원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이가 많이 나네. 강남은 호나우도면 메시면 이제 목동은 이제 약간 이동국 이런 느낌. 아, 손흥민도 아니에요? 아, 손흥민이라니요. 아니에요. 급이 달라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양천 이쪽에 해가지고 양천구 쪽으로 딱 이렇게 분절이 오는 거고, 목동에서 실제로 영등포나 강남을 출퇴근해 보시면 차로, 뭐 또 이래요. 뭐 지하철로 출근해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 빡빡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목동보다 노량진이랑 흑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노량진이랑 흑석은 아직 학군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9호선 타고 강남에서 공부시키면 되잖아요. 아, 그렇게 접근해서. 당연하죠. 목동은 출퇴근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럼 백성 거기 사세요. 그냥 전 안 살 거니까. 거기 도보로 애들 학원 가는데요? 그러니까 수고해. 안녕. 목동이 그런 쾌적함과 고즈넉함이 있는데 상업지나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지켜보잖아요. 에너지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진짜 조용하고 그냥 막 모든 그 포커스가 공부인 사람들만 있는 거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힘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애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단절된 느낌 자체가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목동 분들이 원하는 건 여의도잖아요. 근데 여의도 있는 분들은 애매한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뭐 저라면 여의도 사느니 바로 팔고 저는 들어와요. 근데 여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여의도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원래 전통적 부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 여의도, 용산 이 세 군데가 전통적인 부촌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캣바를 못 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여의도가 실제로 쾌적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지역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포가 뜨는 이유가 앞에 막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그 다음에 뭐 메이플 자이부터 이 밑까지 그냥 쭉 치고 내려오면서 아예 그냥 마을을 이뤄버리잖아요. 근데 여의도에 있는 모든 세대를 다 합친다고 해도 걔네들 반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압구정은 전체적으로 발라버리게 되면 아예 게임이 압살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압구정이랑 연계되는 곳들이 청담하고 이 라인이 삼성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을 아예 그냥 둘러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타노스가 돼버려요. 마이클 조단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신산 5년을 끼고 상업지를 중간에 그대로 통으로 다 갖고 있는데 밑에 개포랑 대치까지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음마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성비 단지로 대치 쌍용을 엄청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그딴 썩은 아파트를 자꾸 얘기하냐 이러시는데 지금 못 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남들이 안 살 때 사야 돼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얘기했던 제 지인이 철산주공 샀잖아요. 지금 막 입이 찢어지려고 해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막 손을 부들부들 부들부들 떨어요. 떠는? 철산주공 13, 12보다 입지가 빠지는 곳들이 17억, 18억을 돌파하는데 그럼 걔는 도대체 얼마를 가야 되는 거예요? 20억은 넘죠. 그 친구 4억 5천 주고 샀어요, 갭으로. 갭으로 4억 5천 주고 샀다니까요. 근데 그 친구는 실행을 했어요, 작년에. 사라.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자금이 좀 더 있었거든요. 마포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철주를 산 거였는데 만족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미 자기가 생각했던 수익 이상은 폭발을 해버리는 게 온몸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진짜 부동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 제2의 강남이 됩니다. 뭐 제2의 판교가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제2의 강남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도 좋아지고 여의도도 좋아지고 다 좋은 단지가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의도에 대출이 없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무슨 선택을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직장인인데 직장 출퇴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로에 두산이도 좋다니까요, 레미안이랑. 20평대 5억 중후반? 그럼 뭐 돈이 없으면 뭐 못 고치고 도배장품 나오고 살아야죠. 그렇게 버텨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남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포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성동구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단지를 얘기하잖아요. 노기캐 좋다. 천연뜰한채 좋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천연뜰한채 가라. 거기가 이제 광화문 접근성이 나오는 건데 서대문역에서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희공장에서 좀 길 건너가도 좀 많이 가야 되는데 거기도 학교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키울만 해요. 천연뜰한채라고 아파트가 있어. 그런 단지들. 뭐 꼭 모든 사람이 뭐 광진구에 살면서 뭐 자양 뭐 그런 막 뭘 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단 접근성이 나오는 단지를 찾아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할 수 있다니까요. 철산에도 얘기 드리면 철산에 가성비 단지들 중에 뭐 도덕파크 이런 거 있어요. 지금 그 철산역 접근성 나오는 것들 몇 개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데도 괜찮고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하안주공 투자해도 괜찮다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실거주는 좀 어려워요. 평수대가 막 다양하지 않고 작은 평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막 아이를 키우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들 어려운데 투자로는 괜찮다는 거기 슈팅이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번 점프하면서 다시 하고 옮기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단계. 그럼 일산이 회복됐으면 그 밑으로 막 사송이랑 뭐 지축 이런 신도시 갈 게 아니고 뭐 왕숙 이딴 데 가면 안 돼요. 왕숙 가면 총으로 빵 맞고 그냥 바로 분양가 내고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그냥. 왕숙 입성 도장 빵 찍으면 총 빵 맞고 죽는 거예요. 별내 다산 하남 미사일은 가면 안 돼요, 진짜. 빨리 들어오세요. 고레힐이나 뭐 그런 뭐 그라시움이나 이런 거 막 해가지고 가격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1차로 올파포 오시고요. 올파포에서 올림픽 선수촌으로 오시고요. 선수촌에서 그 밑으로 계속 내려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단계적으로. 예전 사시던 거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선택하시면 무조건 30억대예요, 30억. 물론 강동을 가면 20억대 그런 환경을 누리실 수 있어요. 아르테온이랑 뭐 그런 데로 막 가시면 누릴 수 있는데 강동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너무 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제 인생을 건 투자를 그러니까 걔네는 언젠가는 구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미리 구축이 돼서 그 다음으로 새 거가 될 거를 선택하시는 게 이제 한 사이클을 기다리시는 투자인 거지. 물론 강동도 좋은데 이왕이시면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했을 때는 일단 강남 3구 중에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걸 1번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게 안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마포랑 성동 중에서 되는 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야 돼요. 지금 돈을 26조를 풀었단 말이에요. 임기 6개월 만에 26조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책상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정치 힘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그들의 선택이니까.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금값이 지난주에 70만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 8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일주일 상간에 15%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금이 앞으로 당분간은 슈팅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물 자산으로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먹은 햄버거가 15,000원이잖아요. 저는 예상컨대 이 정부 말기에 여기 와서 햄버거를 먹으면 2만 원이 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햄버거가 2만 원, 3만 원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가 아니라.
20억, 30억을 이렇게 였다 하고 하기가 네. 쉽지 않잖아요. 사실. 어렵죠. 지방 유지든 어쨌든 네. 나 어렵죠. 지방에서 이 정도 산다 해도 였다 하면서 서울에다가 모르잖아요. 또 네, 서울을. 모르죠. 그러니까 다 하기가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지역 간의 비교를 한 방에 해보면 안 흔들린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직장을 한 20년 다닌 선배가 있는데 갑자기 신입사원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문서를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선배분은 경험치가 많잖아요. 이 문서랑 이 상황을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면 이 신입사원이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도닥여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5개구를 알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경험치가 많아지면 결국 점진적으로 어떤 지역이 가격의 추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비교를 해보고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큰 돈을 한 방에 던져 놓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부동산으로 성공하셨던 분들의 그런 예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반응들도 그렇고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대한 확신이 생기신 분들은 그걸 버티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뭐 어디 아파트 좋나요? 근데 그 답이 보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그 지역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에 플러스 대출을 했는데 새 거야.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저희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딱 정해놓고 이제 웬만하면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미 걔네들이 그 새로 생기는 애들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는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대연자이, 뭐 그 다음에 혁신에 있는 힐스테이트 뭐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남천 어디가 좋냐 뭐 이런 물어보시는데 아니 가격이 다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로 아이파크에 사는데 자꾸 그 밑에 막 이상한 것들을 막 물어보잖아요. 새거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진짜 후회하셔요. 규모가 나와야 사람이 들어오고 거기에서 오는 효율성들을 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도 집을 보실 때 조금 내가 이제 뭐 입지를 선택을 했지만 연식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때는 귀결점이 세대수로 가요.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일단 갈 수 있으면 1000세대급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지방은 적어도 한 700세대 정도는 봐야 돼요. 어머님 의견도 중요하고 아버님 의견도 중요한데 뭘 합치를 하셔야 되냐면 서로 합치점에 대해서 가장 겹치는 한두 군데를 꼭 찾아야 돼요. 서로 보는 눈이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한 명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가시다. 근데 대부분 지금 투자가 멸망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남과 여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기다리자, 여기는 사자, 뭐 아니면 나는 손해보고 못 팔겠다는데 상급지가 하락하게 1번은 내 거를 싸게 파는 거예요. 예전에 사셔서 수익이 이미 났다면 지금 당장의 수익은 조금 내려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되게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나와 비슷한 옷차림의 수준에 있는 애들이 사는 동네가 어딘지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이 동네에서는 얘들도 좀 이렇게 하고 사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살았던 동네랑 이 동네랑 이제 생활 수준이 비슷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요.